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증상만 보고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만 재발이 되지 않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병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변한의원 변근 원장입니다. 원인은 질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질환은 장누수 증후군이 근본 원인이 되어 발생됩니다. 장누수 증후군은 소장 내벽의 육모세포 사이가 벌어져서 영양소뿐만 아니라 유해물질까지 혈액으로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소화기 계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면역계, 신경계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 크론병, 당뇨병, 고혈압, 만성피로, 다발성 경화증, 아토피, 비염, 알레르기, 여드름, 용종, 대장암, 간암, 위암, 췌장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 정말 다양한 질환들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을 만병의 원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장누수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만큼 다양한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증상들은 개인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분은 복통, 복부백만감, 가스, 설사, 변비, 두통, 건망증, 피로, 피부 발진, 관절 통증 등과 같이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증상만 경험하는 반면 어떤 분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증상을 겪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면서 심한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만약에 평소에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변을 잘 보다가 원인 모를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났거나 복통, 두통, 설사, 피부질환이 같이 나타난다면 장누수 증후군에 의한 것이 아닌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을 진단하는 검사 방법은 장투과성 검사, 장민감도 검사, 수소기 검사, 대변 검사, 소변유기산 검사, 혈액 검사 등이 있습니다. 장투과성 검사는 소장 점막으로 흡수되지 않은 물질을 이용하여 흡수된 양과 몸 밖으로 배출된 양을 확인하여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장민감도 검사는 특정 물질에 대한 장민감도를 확인하여 장내 흡수 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장누수 증후군을 진단합니다. 수소기 검사는 소장 세균 과증식증을 알기 위한 검사이기도 한데 소장 내의 세균이 소화되지 못한 섬유소나 탄수화물을 대사할 때 생성되는 수소가스를 측정하여 소장의 기능 이상을 식별하고 장누수 증후군을 진단합니다. 대변 검사는 장내 세균층 검사라고도 하는데 대변에 있는 죽은 사균의 DNA를 분석하여 장내에 서식하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확인하여 장누수 증후군을 진단합니다. 이는 장누수 증후군이 있을 경우 장내 세균 비율이 불균형해진다는 특징을 토대로 장누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는 만성 음식 알러지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환자의 혈액 샘플을 이용하여 특정 음식물에 대한 항체 반응을 측정합니다. IgG 항체는 음식물이나 다른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에 IgG 항체 수준을 측정하여 장누수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본원에 내원한 50대 환자분은 어느 날부터인가 상처도 잘 아물지 않고 감기도 잘 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피로감도 심해지는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서 건강검진을 매년 받으셨는데 검사 결과 항상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여 몇 년을 해결을 못하고 끙끙 앓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본원에서 검사를 받고 이 모든 증상들이 장누수 증후군 때문인 것을 알게 되고 치료 후에 이제는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검사로는 알 수 없는 질환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장누수 증후군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장누수 증후군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장누수 증후군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약물 남용, 감염, 유당 글루텐 불내증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소화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위장관의 면역력을 약화시켜서 소화관 궤양을 유발하고 소장 내벽을 손상시켜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 설탕이 함유된 가공식품, 인공 첨가물이 많이 함유된 식품, 술, 카페인 등을 자주 먹는 잘못된 식습관은 소장 내벽 손상과 장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아세틸알데하이드는 장 점막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기도 해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항생제와 같은 약물은 모든 균을 제거해 장내 세균 밸런스를 깨트리며 위산 분비 차단제 등과 같은 특정 약물은 장 내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칸디다균과 같은 감염이 발생되면 칸디다균이 과다 증식되는데 이 균들이 장점막 상피세포를 관통해서 장 내벽을 손상시키고 장누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당 및 글루텐 분해 요소가 부족하면 유해 단백질이 소화되지 않고 독소로 작용하여 장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누수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장누수 증후군에 의해 장 내벽이 이미 손상되신 분들은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장 내벽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장누수로 인해 손상된 장점막, 즉 소장육모를 정상으로 돌리는 소장치료가 필요합니다. 소장 내에서는 프로테아제와 같은 단백질 분해 요소와 아밀라아제와 같은 탄수화물 분해 요소 등 다양한 소화 효소들이 활동하며 음식물의 소화를 돕습니다. 이러한 소화 효소들은 음식물을 분해하고 소장 내벽에 있는 세포들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소장에는 정수기처럼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필터 기능이 존재합니다. 촘촘한 필터처럼 소장육모도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 큰 음식물 분자나 바이러스, 세균 등은 혈액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걸러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전적으로 소장이 좋지 않게 되면 이 소장육모의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소장이 좋지 않으면 소화 효소 분비량이 떨어지면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화가 덜 된 음식물 분자들이 소장육모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장벽 내부에는 면역세포가 대부분 분포되어 있는데요. 특히 킬러 T세포와 NK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탐지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벽의 점막 내에도 면역세포가 존재하는데 이를 B세포라고 하며 점막 내에서 바이러스와 결합하여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역시 소장이 좋지 않다면 면역세포 분포도도 떨어지면서 바이러스나 외부 유해 물질들이 제거되지 않아 소장육모가 공격을 받고 손상되게 됩니다. 그러기에 장누수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꼭 소장을 치료해야 합니다. 장누수는 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래서 장누수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건강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매년 받는 건강검진처럼 장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꼭 한 번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